안녕하세요. 힐링메이커 조이입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할 책은요. 우주심과 정신 물리학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소개한 폴리미스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 내용에서 제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사람은 인간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할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배움과 지식의 습득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 공부, 생각 성장과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절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는 남과의 연결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내 자신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좀 다양한 키워드가 나와요. 여기에서 되게 뭐 생소하거나 아니면 좀 뭐 반감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키워드냐면은 뭐 영적, 윤회, 아니면은 심령 현상, 차크라, 그리고 이런 내용과 그리고 소리, 파장, 진동을 설명한 물리학적 내용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채널링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그리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의 주파수, 정신 세계 등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색안경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저는 종교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해를 제가 잘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게 어려우면은 저는 상상력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류시환님의 추천사, 이게 읽기 전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음, 네. 이 책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우주와 생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체적인 존재관을 설득력 있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각 생명체의 활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가 독립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원자에서 은하계까지 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구성원들이며, 각 구성원들의 간섭 현상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꾸려져 나가고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또 공유를 해보자면요. 새삼 존재가 불멸불사이며 단지 차원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진화윤회해갈 뿐이고, 아울러 우주와 자연계 속의 모든 존재는 협력자가 되어 서로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 아, 예.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이 책 말고도 저는 제가 뭐, 어떤 뭐 체면 관련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의식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너월드 제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 보니 제 머릿속에 생각난 단어가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연결된 책들과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비슷한 얘기, 공통적인 얘기로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요, 종교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이란 거는 의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내용은 제가 첫 번째로 진동인데요. 그러니까 몸, 사람의 몸이 뭐 근육 조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확대해서 보면은요. 길게 꼬인 나선형의 분자들 속에 작은 원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진동과 주파수의 비밀이라는 그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양자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주, 은하, 행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 원자,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는 게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진동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주파수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파수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일정한 크기의 전류나 전압 또는 전개와 자기의 진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이거 단위 시간은 1초를 의미하고요. 이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나 전파 등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100Hz,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이나 주기적 현상이 1초간에 100회 반복되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 주파수에는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진기를 활용을 하는데 가진기라는 거는 어떤 개의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이고요. 진동판 위에 모래를 뿌려요. 그러면은 이 저주파, 고주파를 작동을 시키는데 고주파로 갈수록 모래의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모래의 패턴이 기하학적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무늬가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이걸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진동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 진동이라는 건 육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소리, 미각, 청각, 후각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 본 영상과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건데 의식, 생각, 의식지나 영적 단어를요. 우주신과 정신 물리학에 있는 이 책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어, 네. 여기서 이 의식이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의식이란 어떤 자극에 대한 조직체의 반응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조직체란 하나의 신경 조직도 될 수 있고 아무리 간단하게 생긴 것도 상관이 없다. 의식의 질이 높을수록 그 조직체의 진동수 반응 범위는 높아진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엔 생각에 대한 제가 책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생각이란 일정한 형태로 두뇌의 신경세포를 점화시키는 에너지이다. 점화되는 순간 자연히 두뇌 피질 속의 통로를 따라 흐르는 미세 전류가 발생되며 우리는 두개골 표면에서 전극 측정 장치 같은 민감한 기구로 그 전류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작은 전기 자극으로 출발한 생각이 마침내 두뇌 피질 어딘가에 최소한 70mV의 전압을 발생시키면서 형태를 갖춘 어엿한 생각으로 발달한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는 에너지 손실이란 없다. 생각이 발생시키는 전류가 머리 바깥에서 포착된다면 이는 생각의 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주위 환경과 마침내는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고 앉아 일정한 사념을 두뇌 밖으로 내보낼 때 생각 에너지 혹은 생각 형태는 그 생각이 의도한 사람에게 가서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뒤에 더 상세히 따져볼 것이다. 예, 그리고 의식 진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물질계의 가장 낮은 차원에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추적해보자. 여기서 낮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상태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 정도나 더 높은 차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 즉 순전히 물질적인 사람을 뜻한다. 그러한 사람은 죽어서 그에 해당하는 낮은 차원의 아스트랄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곳은 아스트랄계의 빈민가라고 할 수 있으며 진동수 반응, 주파수 응답은 물질계의 영역에 가장 가깝다. 네, 마지막으로 영적 단어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볼 건데요. 우주는 우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며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꽃피어남에 따라 점점 더 알기 쉬워진다. 영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때때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린다. 영적이라는 용어는 단지 신경계의 개발과 정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 차원의 향상과 관계가 있다.
의식 차원이 의식의 질적인 규모 면에서 충분히 높은 진동소를 가진 지점에까지 이르면 가장 높은 창조 자원과 공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면적인 도덕심이 발달하고 가슴이 발달한다. 말하자면 그 차원까지 진화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며 인간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연결시키고 싶은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 저는 편안한 인간 관계,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 세일즈한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책주만 TV에서 알게 된 책이 있는데, 아쉽지만 절판된 도서고요. 그러니까 사이토 히토리님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일단은 먼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부자의 운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같은 저자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총 173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160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오른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요,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도서에 관심이 간 이유가요, 여기에서 진동이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의 인스타 피드에도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칭찬하는 사람은 희소 가치가 높다. 이 나라에는 칭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므로 희소 가치를 따져보면 당연히 칭찬하는 사람 쪽이 그 가치가 높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보자. 사람을 칭찬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 칭찬이라는 걸요, 인간 관계에서 저는 빼놓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는 게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누가 나를 칭찬을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네, 똑같죠.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책 한 가지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의 부자의 운이라는 책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는 사이토 씨와 같은 감성이 없어서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눈앞에 몇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이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하는데 가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 성장의 힘, 안다는 것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인간관계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한쪽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은 제 에너지를 받는다던가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혹은 둘 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또 갑과 을의 관계로도 표현을 그러니까 표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돈을 쓰는 쪽을 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위의 생각처럼 관계를 맺는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좀 주눅이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을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영향을 준 책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지그 지글러의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자의 운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일즈맨입니다라고 그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일즈맨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저와 같은 세일즈맨들이 그 누구보다 미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덧을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주기를 기다린다며 굶어 죽을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이 아무리 기묘하다 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엘리 위트니가 조명기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에디슨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가 발명한 전기불을 사무실에 공짜로 설치해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 세상에 나온 재봉틀은 보스턴에서 사람들에게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사람들은 촐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조롱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면 심장이 멎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맥코믹은 사람들이 자신이 개발한 수화기를 사용하게 하려고 14년이나 애를 썼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바람으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모스는 그가 발명한 전신기를 봐달라고 10번이나 의회에서 애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발명가가 발명할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세일즈맨, 선구자,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세일즈맨은 이러한 발명품들을 가지고 가서 상품의 기능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기업가들에게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월급을 얼마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조립식 주택, 성층권 비행, 새로운 제트 엔진 시대, 원자력 등이 주는 편리함을 당신이 누릴 것인지는 모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산 빵 한 덩어리는 농부가 수확한 밀이 재분소로 가서 밀을 밀가루로 만들고 그 밀가루가 빵가게로 배달되도록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빵가게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산업의 바퀴는 멈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한 맥락과 그리고 부자의 운에서 그 저자가 생각한 그 맥락이 어떠세요? 연결이 되실까요? 예, 저는 그렇게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 자신이 나는 세일즈 하는 사람이 동시에 또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 분들을 봤을 때 그 상대방 분은 그분 역시 세일즈를 하는 동시에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없으면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존재이기에 갑과 을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문제 해결이라던가 공유라던가 도움에 대한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요. 그리고 이 생각 성장이라는 걸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좋은 인간관계에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이득이나 돈을 뛰어넘는 관계에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서로 편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을
책에서 이 죽음과 윤회 그리고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책 내용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의식으로서의 인간 개체는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나선을 따라서 순환할 때마다 다음번에 더 높은 수준에서 태어난다. 물질 차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전부 배웠을 때 그는 아스트랄 영역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물질적 존재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즉 그는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는 상태로 아스트랄계에서 계속 살게 된다. 예, 제가 이 책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또 읽어보고 싶은 책이 갖고 있는데 티벳 사자의 저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죽음, 그 윤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내용이 물질적 존재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육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눈길이 갔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 환생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것과 또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난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그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가사가 첫 소절부터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가사냐면은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여기서 이 죽음 뒤에 그 천 개의 바람이 되고 빛이 되고 눈이 되고 종달새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노래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노래의 가사는 영시 일단 제가 영어가 짧아서요. 그냥 읽어보면은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가 원작인데 이 원작을 일본어로 재해석하고 곡을 붙인 아라이만이라는 작사가 겸 작곡가가 어릴 적 소꿉친구인 변호사 친구가 부인을 암으로 잃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자체가 슬프지만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나이라던가 상황에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아니면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겠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 우주신과 정신 물리학은요. 저는 이 삶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 물질적 세계 그러니까 전 지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그 과학적, 인문학적으로 깊게 사고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요. 다음 3편에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연결 독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